예, 차 한 잔의 인생을, 차 한 잔의 경제를, 차 한 잔의 투자를, 티터뷰 예민수 앵커입니다. 오늘은 달마대사 이재광 상무님이랑 함께 장이 워낙 금융시장이 불안해요. 상황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SK증권 이재광 상무님 우리가 달마대사님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안지로 오래됐지만 왜 달마대사라고 그러요? 글쎄요. 그럼 길어지는데. 그러십니까? 어떤 종교적인 측면은 아니고요. 네. 예전이죠. 벌써 이 광통신 있기 전에 천리안 하이텔 이 우리 대중적인 통신수단이었을 때 그때 천리안에서 질명을 하나씩 적어내라 했는데 그때 회원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제가 한 90kg 나갔을 때니까 그래서 달마 비슷하다. 그래서 달마라는 필명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가까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광 상무님도 유명하지만 달마대사님 그럼 다 아닐까요? 그나저나 정말 10년 만에 또 11년 만에 강세장이 끝났다고 하는데 정말 금융위기가 오는 건지 코로나가 이제 촉매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금융시장, 경제 전반에 우려감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위기인데 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위험을 더 중요시 보면서 자산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시점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현재 시간 오후 1시가 막 되거든요. 종합지수가 거의 100포인트까지 빠지고 있네요. 1811포인트입니다. 와, 지난주가 2000포인트였는데 벌써 90? 네. 96포인트. 예, 96포인트가 빠져가지고요. 네. 1811입니다. 1800 붕괴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자, 어떤 투자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문도 보지 말고 뉴스도 보지 말래요. 왜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뉴스에 회자될 정도면은 이미 주가의 대부분의 그 재료는 반영됐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2000포인트 라인에서도 제가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한 10% 여기서부터 추가할 경우가 맥시멈이라면 지금부터는 크게 투자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2000%에서 10%면 지금 1800이에요. 그렇죠. 1800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을까.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그 3월이기 때문에 쿼드러프 유칭데이입니다. 오늘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시장에 좀 더 미치는 것이 아닌가, 오버 액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저는 오늘장 이렇게 끝난다면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내일장은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저도 3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그 이상 있으면서 엄청나게 잘 알죠. 하지만 어차피 오늘 내일 팔 것이 아니라면 어설프게 새우에 옷 젖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시피 어설프게 빠지는 것보다 이렇게 확 빠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반등도 강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일부 신용이나 미술을 쓰신 분들한테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손실은 불가피하실 겁니다. 하지만 신규 추가 자금을 투여하실 분이 있다면 새롭게 투자하실 여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의 장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밑으로 빠지는 하락의 조정은 일단락됐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옆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의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이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이 있는데 지금 있어봐야 기간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입니다. 미국도 하루에 1000포인트가 상승하고 1000포인트가 하락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마찬가지예요. 50포인트, 60포인트 종합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빈번하게 지금 2주 동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밑으로 연속해서 빠지는 것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신용등급보다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부도나는 한이 있어도 개별 기업은 부도나지 않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청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현재 그 회사를 정리를 팔아도 그러니까 팔아서 그 팔은
금액 가지고 주주들한테 나눠줘도 지금의 남는다. 가격보다 남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만 안정화되면 이들 종목군들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뭐 주로 대형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대형주군이겠네요. 그렇죠? 대형주도 있겠고요. 네. 이제는 대형주, 중소형주 구분보다는 그렇죠 알찬 회사들, 기업이 어떤 오너가 어떤 먹튀를 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돈을 그 주가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그 기업을 계속해서 크게 이끌어갈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리고 그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 좀 주세요. 아니 말씀을 시키면 끊지도 않으시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100% 동감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 우리는 사실 오른 것도 없어요. 그렇죠. 미국은 뭐 사실은 PR이 20배 가면서 올랐는데도 우리 뭐 올라봐야 뭐 한 11배 중반 갔나요? 그래서 빠질 여력이 없는데 미국 증시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고 단기적으로 1800에서 여기서 팔고 뭐 던지는 것보다는 사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추세를 돌리느냐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하면 결국은 사실 또 글로벌 쇼크나 이런 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장기적으로 볼 때도 그게 유효할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예, 그게 이제 여기서 노하우입니다. 참 주식이 어려운 것이요. 저도 해보니까 주가가 싼 거 같지는 해요. 근데 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죠? 꼭 올라가는 그 종목만 올라가고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어떻게 조율하냐가 주식 투자의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옆에서 뭐 이때 들어가십시오, 빠지십시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이제 주가의 바닥이라는 점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 언제 가느냐 하는 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는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조정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 4월에 우리나라 총선이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 대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지금은 미국도 폭락을 했지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연중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다운하나스탄이. 그럼 11월 달까지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죠.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갈 겁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시장을 죽게 놔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게 된다면 네. 여기서 계속 치고 가기에는 미국 주가가 이미 신고가 행진을 벌이기는 어렵죠. 근데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하락한 폭이 깊어졌고 그것도 시기도 앞당겨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눌렸다 가든지 해야 됩니다. 4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땡기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뜻하지 않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단기일에 급락을 보였고 그리고 그 하락폭도 컸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현 정부나 차기 정부나 이번에 총선을 준비하는 분들 일성이 뭡니까? 경제회복 그렇죠. 네. 1차는 지금 코로나 네. 이거 퇴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경기 회복입니다.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완화가 될 겁니다. 뭐 처음에는 3월 달이랑 괜찮다고 하다가 지금 4월 아니 5월까지 간다고 치세요. 그럼 5월에 안정화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니까? 그냥 경기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자, 그럼 5월 달부터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주식 투자는 선행 지표입니다. 그렇죠. 선행. 경기가 3개월 후, 6개월 후 좋아질 거다. 그럼 미리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6개월 후에 대한민국 경기가 세계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배팅을 하면 안 되지만 6개월 후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이 배팅할 시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냐는 거죠. 시기는 알겠는데. 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템포를 조절할 필요 있겠죠. 그러니까 그 템포를 조절하는 것은 저는 뭐를 보냐? 거래량을 보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 동향을 많이 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동향이 1,18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동향이 어떻게 안정화되느냐? 환율은 어떻게 돼?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주시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워낙 보시면 강세로 그랬죠?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외국인들 역시 큰 손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최근 큰 손세력들이 2주 동안에 9조 원이나 팔아치웠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 언제 이 매도하는 것을 숨고르기 하느냐, 언제 매수로 돌아서냐, 이걸 보시면서 아, 외국인들이 진입 안 했으니까 나는 매수 템포를 좀 더 늦출 필요가 있다. 오늘 살 거를 내일 놓치고 오늘 한 5% 살 거를 한 2%만 살든지 1%만 사고 그리고 투매를 기다렸다가 투매가 나올 때 조금 매수하고 이런 템포 조절을 하신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제일 괴로운 분들이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예, 단답형이 아니라 그냥 말씀 풀어놓으면 계속 하셔서 마지막 질문. 그러면 뭘 살 거냐? 결국은 두 가지잖아요. 뭐 시장의 주도 섹터인 IT나 뭐 전기차, 2차 전지 쪽이 장이 회복되거나 올라올 때 리바운딩을 강하게 가는 측면. 아니면 이제
또 낙폭과대주가 늘 이제 많이 빠졌을 때는 오르잖아요. 코로나 이런 거 좀 빼고 그죠? 오케이. 그럼 큰 줄기 중에 가운데는 어떤 뭘 사면 됩니까? 자, 저는 이제 이 장이 어디서 마무리되고 이제 반등이 시작하면서 하락 마무리되고 상승 전환이 된다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제까지 장을 이끌었듯이 IT를 관련한 그죠? 네. 첨단 기술주들이죠.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5G라든지 이런 종목이죠.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소부장. 네, 그럴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덜 빠졌죠. 그렇죠. 그럼 낙폭과대에 대한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진짜. 거의 뭐 연중 최저가, 수직가. 자, 그런 종목이 갈 것인지 그건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이 반등을 이끌 것이라는 점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반등 이후에는 어떤 종목이 갈 것이냐? 저는 세계 경기가 예전하고 또 다른 패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에 대한 회복보다는 자산 가치 우량주들이 오히려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에 예상 투자업종으로는 자산주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주라는 건 뭐냐? 자산 가치가 많은, 쉽게 해서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고가주들이 있죠. 네. 뭐 이런 농심이라든지 고려아인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S51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오히려 하나의 테마군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회원분들이나 투자자분들한테 그 자산가치 우량주를 낙폭과대시보다 조금씩 모아가자. 올 하반기에는 저는 그들 종목군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그때가 제일 공포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저희가 오늘이 3월 12일이죠. 방송을 하고 아마 6개월만 있다가 9월, 10월 때 되면 그때 우리 달마대사님이 이재광 상무님 얘기할 때가 꼭 그날은 아닐지라고 그러죠. 그때가 정말 말씀하신 게 맞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티타임 인터뷰는 여기까지 우리 또 존경하는 이재광 탕무님 모시고 얘기했는데요. 출연료를 달라 그러시는 분은 난감하지만 그건 일단 끝나고 나서 들어가서 회견하도록 하겠고 긴급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